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사신문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승 변호사 김선욱입니다. 2016년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병신년 첫날입니다. 네. 병신년이 왜 좋은데요? 이게 원숭이 해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원숭이 해입니다. 네. 우리 또 원숭이가 생각보다 똑똑하잖아요. 제가 침팬치가 뭐 이렇게 숫자 누르는 거 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기가 막히게 그걸 찾아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애들보다 똑똑하네요. 네, 여러분들도 올해 한 해 지혜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016년 지난 1년 동안 희구라 청취해주신 분들 2016년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돼서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아마 한 3월쯤부터 우리 개편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저도 처음 듣는 얘기네. 찾아갈 예정으로. 네, 제 목소리 듣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아마. 예, 그래요? 그건 아닐 겁니다. 네. 자, 이번 주 희구라는 지난주에 이어서 뭐 오늘 이제 신년 새해 첫날이긴 하지만 그러네요. 2015년 결산 2탄으로 예. 언저리 10대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만 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만.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서 이 언저리 10대 뉴스 이런 표현은 우리만 씁니다. 저희만. 아, 그래요? 네, 아무도 쓰지 않는 표현인데 저희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대 뉴스를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10대 뉴스에는 못 끼었지만 요런 거 이거 있었는데 재밌었어요. 요런 뉴스를 10개. 재미는 이게 더 있죠. 네, 재미는 이게 더 있죠. 네. 그러니까 10대 뉴스는 되게 좀 큰 어떤 이슈, 그렇죠. 큰 사건 이런 거라면 언저리 뉴스는 그냥 조그만 사건. 조그만 사건인데 의외로 뭐 좀 화제가 됐었거나 파장이 있거나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네. 모아서 오케이. 짚어보는 시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잠시 후에 2016년 첫 번째 희구라 시작합니다. 혁신이 필요해. 혁신해야지. 다 바꿔. 그냥 혁신으로는 부족해. 파괴적으로 혁신해. 근데 파괴적 혁신이 뭐야? 병원도 파괴적 혁신이 가능해? 가능하지 않나? 어려울 것 같긴 해. 무턱대고 갈아엎기만 하는 조직은 절대 모르는 스마트한 혁신 비법. 메이오 클리닉 혁신센터에서 배우는 덜 파괴적 혁신. 생각은 크게. 시작은 작게. 행동은 빠르게. 메이오 클리닉의 스마트한 혁신 비결. 덜 파괴적 혁신. 자, 10대 언저리 뉴스 특집으로 같이 진행할 기자 2명 나와 있습니다. 곽성순 기자 그리고 정승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승호입니다. 네. 자, 빨빨 갑시다. 네. 첫 번째 뉴스. 애인을 때려도 예비 의사면 법원도 봐준다. 네. 이거 한 11월 제목이 아주 쯤인가요? 좋네요. 예, 애인을 때려도 된다. 제목이 좋네요. 의사면.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진짜 얼마 전.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애인을 4시간이나 감금, 폭행을 했는데, 참. 이게 벌금형을 선고를. 그렇죠. 1,200만 원. 처음에. 예. 근데 사실 벌금형 1,200만 원 되게 큰 거잖아요. 큰 거죠. 벌금형 예, 치고는. 그쵸. 큰 거죠. 근데 학생인데. 징역형이 그렇죠. 학생인데.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법원에서 이 한마디 덧붙이는 바람에 그렇죠.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게 얘를 징역형을 주면은 의사 면허를 의사가 못하는 못 되니까 의사가 못될 것 같다. 의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벌금형을 줄게. 이렇게 이제 판결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러고 하는 소리를 하는. 네. 일종의 폭행 면허를 준 거죠. 예. 폭행 면허를. 의사가 될 사람은 때려도 된다. 이런 면허를. 007처럼. 네, 살인 면허 준 것처럼. 네. 그래서 뭐 네티즌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고. 그렇죠. 진짜 엄청 난리 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제적됐죠. 예, 네. 학교에서 관련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제적 처리를 했고 그 조선대 학칙에 따라서 이제 그런 벌칙으로 제적이 된 경우에는 재입학을 못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입학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아무튼 이 사람이 의사가 되는 길은 이제 막혔다.
아니군요. 다른 데 가도 되는군요. 다시 아. 의학전문대학원 같은데 아니면 뭐 의과대학에 다시 그러네. 수능 시험 봐가지고 그러면 되겠네. 수능 아닌가 요새? 수능 맞죠? 수능이죠, 수능. 수능. 예, 예. 의대 수능 시험 봐서 가려면 다시 수능 가거나 뭐 이런 건 가능하죠, 물론. 그렇죠.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조선대 있군요. 의전원에 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그렇죠. 조선대 의전원은 다시 시험을 봐도 못 가는 거죠. 못 가겠죠 아마. 예. 다른 데로 편입은 안 되나요? 편입도 안 될 겁니다. 제적이 됐으니까 편입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학교에서 안될 적이 거예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정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편입 신청을 받아줄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받아주면 그 총 맞은 거지 그건. 네. 왜 때려가지고. 근데 좀 우리 다 녹취록이나 뭐 심지어 그 음성 파일까지 다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제정신 아닙니다. 이 정도면 좀 정신적으로도 심각하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4시간을 때릴 수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데이트 폭행 뭐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이 좀 커졌고. 그래서 예. 이제 그 원래는 징역형 정도가 나오는 그런 사건인데 네. 이 의사가 되는 문제 때문에 벌금형을 때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법원에서 네. 이제 이 뭐죠 1심만 한 거예요. 예, 1심만 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겠죠? 네. 양쪽 다 항소했을 거예요 아마. 예, 예. 2심 판결이 어떻게 될지. 네.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저희 다른 많이 기자가 알려져가지고. 취재한 바로는 이제 1심에서 워낙 이렇게 여론이 네. 일었어서 2심에서 이렇게 뭐 감형되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겠나 그렇더라고요. 법조계에서. 그렇겠죠. 너무 알려진 게 너무 크게 알려져 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조선대에서 이게 사실 3월 달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맞아요. 사건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같은 학년이에요. 또 심지어 피해자하고 같이 다녔고 그래서 사건 계속 이후에 같은 같이 다녔고.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이거를 계속 방관했다라는 것 때문에 학교 측도 상당히 욕을 네. 많이 먹었었죠. 예. 욕 많이 먹었죠 그때. 뭐 항소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형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제적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른 예. 종류로 처벌을 처벌 받은 예. 셈이라고 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적이 될 수 있어서 징역형을 안 줬는데 학교에서 제적을 해버리면은 좀 재판부가 좀 되게 좀 우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1심 재판부는 약간 우스워진 거죠. 네. 꼴이 웃어진 거죠 진짜. 자, 근데 뭐 우리 옛날 얘기지만 그 고려대학교에서 왜 성추행 사건.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 네. 그때 네. 출교라는 그렇죠, 우리 그렇죠. 네. 낯선 단어를 봤었는데 그 조선대 학칙에는 이 출교라는 거는 없고 그런 제적인데 거예요. 징계에 의한 제적은 재입학이 재입학이 안 안 된다. 된다라는 게 사실상 이게 출교랑 그렇죠. 같은 효과를 가지는 거죠. 예. 뭐 늦었지만 제적 조치 전 뭐 그럼 당연한 찬성일세. 저도 찬성합니다. 네. 그 고려대 출교 그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좀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그 뭐 굳이 어느 게 더 나쁘다고 참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도 참 황당무계한 사건이었죠. 예. 막, 그때도 난리 났었는데. 예. 자, 두 번째 뉴스 갑시다. 우리 정례회사에서 올해 쓴 기사 중에 요 단어가 들어가면 조회수가 확 올라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35번 환자. 이분은 진짜 예. 이분은 어마어마했죠.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에서 35번 메르스 확진자가 1,500명 이상이 참여한 행사에서 사람들하고 접촉한 정황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좀 이제 그 기나긴 투병을 하면서 이 환자는 꼭 살려야 된다고 좀 의료계 안팎에서의 여론이 좀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의사죠. 삼성서울병원 의사고. 삼성서울병원 의사고. 사실 그 박원순 시장이 이 발표한 게 접촉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사가 알면서도 거기 막 돌아다니고 알면서도 돌아다녔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나쁜 놈이다 이런 분위기가 얘기가 되면서 심지어 의사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이 환자도 거의 자신을 저격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렇죠. 아주 뭐라 그러죠 이게 설전을 벌이고 박원순 그것도 시장 들이받았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금요일 날 금요일이 아니라 밤 늦게 10시 넘어서 전격적으로 시장이,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때 또 밤에 그 밤늦게 저희 회사도 그때 한번 비상이 걸렸었죠. 그날 난리 났었죠. 그렇죠. 뭐든지 야간에 이루어지면 좀 더 가중되거든요.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그런 거 있었죠. 복지부가 안 해서 내가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발표했었죠 그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또 서울대로 또 전원도 되셨고 또 중간에 되게 힘드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분은 의사고 나이도 젊고 그다음에 기저질환도 없으시고 이랬는데
이 메르스 터지고 그 들어가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협한 상황까지도 가셨고 심지어 굉장히 크게 위태로웠죠. 데미지를 입으셨죠 지금 이분은. 에크모도 하셨다고. 에크모도 오래 이분들. 하고. 예.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스트레스 때문에 메르스가 확 악화됐다라는 거는 뭐 의학적으로는 사실 그렇죠. 근거가 없는 근거가 이야기고 없죠. 예, 예. 근거 없는 얘기죠. 사이토카인 폭풍 뭐 그래서 이런 그런 얘기 참 있었죠, 그때. 어려운 네. 얘기도 나오고 네. 했었는데 어쨌든 저 이제 이 35번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들 얘기도 직접 들어본 적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한데 정말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네, 정말로. 야 정말 이러다가 사망하겠다라는 느낌까지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에크모를 달았다는 것 자체가 예. 초응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진짜로 에크모를 달았다는 게. 그래서 루머도 많이 돌기도 했었고 오보도 났었죠. 또 사망했었다고. 그렇죠. 오모 났었죠. 그리고 뭐 무슨 필담을 나누었다 뭐 이런 얘기, 뭐 의식이 돌아왔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했는데 네. 그것도 뭐 오보도 나온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이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을 꼭 살려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이분이 사실은 메르스의 그 수많은 환자분들이 물론 계셨지만 그냥 뭐랄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뭔가 정치적으로도. 이분이 만약에 진짜로 돌아가시거나 하면 이거 진짜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박원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예. 시장하고 시장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죠. 영향이 갈 수 당연히 있는 갈수 있는 환자였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도 실제로 좀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고 좀 밝힌 적도 그럼요. 있었던 것 네. 같고요. 있을 수밖에 없죠. 혹시 뭐 유감 표명 같은 건 없었나요? 뭐 아니면은 박원순 쾌유를 시장 바란다거나 뭐 자체의 유감은 내가 못 들어본 것 없었죠. 같은데. 유감은 없었고. 없었죠. 쾌유를 바란다 이런 말씀 제가 하셨던 것 같은데 보도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면회를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는 봤거든요. 아. 근데 이제 면회를 직접 갔는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없죠. 예. 정리돼 정리돼 있었으니까. 있으니까. 네. 글쎄 지금이라도 그래서 뭐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걸 떠나서 그 뵙긴 봬요. 박원순 시장이 뵈야 지금이라도 되잖아요. 가서 한번 뭐 네. 병문안을 하거나 아직도 퇴원은 하셨지만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이 정도로 당연하죠. 하면은 에크모를 달았을 굉장히 허약한 상태이실 텐데 아니면은 무슨 저 엽서에 이렇게 무슨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거나 뭐 이런 모습 보이면은 뭐 좋지 않을까요? 뭐 써서 훈훈하게? 보니까 옛날 땅콩 회항 때 가가지고 이렇게 꽂아놓고 나온 거 그거 잘 써야 되실 거예요 아마 그것도 진정성 있냐 없냐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이상하게 잘못 쓰면 더 나빠지는. 네. 이제 뭐 신년이니까 좀 그렇게 신년 인사 겸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혹시 이 저 환자 35번 환자가 나중에 건강을 좀 더 회복한 다음에 그때 이 작년 뭐 2015년 그 5월 달에 있었던 6월인가요? 그때 그 사건을 걸고 들어가서 박원순 시장을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글쎄요, 무슨 강용석 변호사가 만나고 있지 않을까요? 명예훼손 전문 그분 네. 예, 출마하신다고 바쁘던데요. 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을 전문으로 제일 잘 처리하는 변호사가 2명이 있죠. 여기 강용석, 김선욱 이렇게 2명이. 아, 저는 법리적으로 요건 명예훼손, 저거는 모욕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죠. 네. 네. 자, 넘깁시다. 세 번째 언저리 뉴스는 국립의대 신설 이정현 의원과 복지부의 합작품 이런 그렇죠. 네.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상태죠, 이게? 이거 뭐 어디까지 갔다기보단 이 법이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됐어요. 네, 국립의대 신설. 그러니까 이정현법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렇죠. 네. 통과는 안 됐고 복지부가 덥석 물었죠. 복지부가 약간 변형해서 네, 물었죠. 덥석 네. 물었죠. 물어서 좀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가 뭐냐면 이 법이 통과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거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러니까 네, 골자가 네. 공공의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겁니다. 군의관 비슷하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예. 지원을 해주는 국가에서 네. 다 대주고. 네. 국립보건의료대학. 이게 그렇죠, 이제 그겁니다. 이름이고.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이정현 의원이 전남 순천 곡성 뭐 이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순천 의대 설립법 이렇게 알려졌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의대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처음에 알려졌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순천 의대라기보다는 거기서 짓겠다는 것보다는 이런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정현 의원이 얘기했더니 거기 그럼 니네 지역구에 만들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디에 만들지는 당연히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근데 이제
뭐 모르는 거죠. 이게 순천에 생길지 어디 생길지는 모르는 건데 일단 추진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부도 뭐 이렇게 지역을 정하기보다는 그건 나중에 절차를 공모하겠다. 거쳐갖고 만약에 되면 공모하겠다. 공모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했죠. 입장입니다. 그 이정현 의원이 그렇게까지 파워가 있습니까? 이정현 의원은 파워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분은 왜냐면 이제 그쪽 새누리당 출신인데 전라도에서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높은 분하고 꽤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뭐 이렇죠. 여러 가지 파워가 있을 만한 분이죠. 네, 이분은. 아니 그 요즘 좀 저 기사나 뉴스에 좀 덜 나오시는 것 같아서. 아 그런가요? 옛날만큼 뭔가 지금 예? 끝발이 좀 떨어진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잘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저도 뭐 잘도 모르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꽤 끝발이 있으신 걸로. 어쨌든 예, 졸업 후 10년간 격오지나 국립대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조항 얘기 있었죠. 때문에 네. 저희가 그때 의문을 제기했었죠. 이게 꽤 자세하게 수련 기간이나 네. 뭐 군대를 포함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에 따라서 음. 크게 달라지는 거다. 그렇죠. 엄청 달라지죠. 한번 물어보지 그래요. 답변 안 하죠 이거. 잘 안 하죠. 네. 예. 정확하게 그게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럼요. 예.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거 이제 안 지키면 그 10년을 안 지키면 면허 취소. 옛날에는 그냥 뭐 돈 좀 돌려주고 말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요거는 면허 취소. 아예 참 그냥. 참신한 아이디어였죠. 참신한 아이디어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실현되면 근데 그때 김변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면허 취소되면은 소송 소송. 걸면은 소송.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그렇죠. 이런 그런 얘기도 얘기 하셨죠. 했었죠. 네. 자, 뭐 이건 뭐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요? 지금 폭풍전야? 뭐 혹은 복지부가 띄우려고 막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뭐 이런 거죠. 일어나지 복지부는 않은 일이고요. 진짜 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 요거 재밌네요. 만들고 요거. 싶어 합니다. 요 관련 기사에 저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저희 신문에 이렇게 그러네요. 보니까 네.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런 광고가 붙어 있네요. 국립목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은 전라남도의 희망입니다. 해가지고 목포 나주 영산포 가시는 전라남도하고 국립목표대학교가 게재한 광고가 그러네요. 붙어 있네요. 근데 왜 의대 설립이 희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자, 네 번째 뉴스 갑시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된 노인 독감. 그러나 현장은 혼란만.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거 올해 처음인 거죠? 예, 오늘에 이제 민간 병의원으로 확대가 된 거고요. 이제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만 했었죠. 공짜로 해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무료 접종이 민간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예측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좀 이제 민간 병원에 몰려갖고 백신 품귀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초기 일주일에 확 몰려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 백신 품귀 현상이 있었죠. 그쵸. 그때 막 이 백신을 갖다가 뭐 소아과 뭐 이런 데다도 보내주고 네, 막 막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 특정 과에만 뭐 몰아줄 그렇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백신 맞으러 가시는 분들이 소아과까지 생각을 못하는 왜냐면 거죠. 이분들이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소아과는 내과 이런 데만 가는데 거기는 그렇죠.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죠. 몇 군데 그렇게 돌아다니시고 막 그랬죠. 네, 그래서 진짜 초반에는 몇 군데씩, 4-5군데씩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질병관리부에서 전형적으로 이게 좋은 일하고 욕먹고 막 지금 이런 딱 그거였죠. 그러게요. 이게. 네. 그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만 해가지고. 그렇죠. 예. 보건소에 몰려갖고 또 뭐 기다려야 혼란 뭐 되고 막 이랬는데. 일반 민간 병의원으로 확대했더니 그때 분배를 잘못해가지고 또 혼란이 일어나고. 잘 좀 하지. 그 참.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러게요. 네. 어쨌든 목표 초과 달성을 했어요. 했어요. 예. 엄청 많은 분들이 받으셨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왜 이렇게 잘 될까요? 이거는 무료라서 그럴까? 무료라서 그런 게 제일 크죠. 무료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건강 염려증도 있고요. 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병원이 싸니까. 맞아요. 예. 자주 다니시니까 병원에 드나드시는 게 이렇게 좀 어렵지가 않은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병원 예, 가는 예. 게 그렇게 적어가진 않아. 어렵거나 뭐 이런. 그리고 거. 또 노인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시간도 많으시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아마 이게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식의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놔주는 나라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접종률이 높은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네. 선풍적인 인기를. 그래. 근데 뭐 정부 입장에서는 잘 하신 거죠. 네, 그럼요. 일단, 이제 예.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처음에 했을 때 약간 혼란은 있었지만 계속 돼야죠.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건 한 번 했으니까 뭐 이제 계속 해야 노하우가 수 있죠. 생기셨으니까 그렇죠. 내년에는 잘 좀 하시겠죠. 더 효율적으로 네. 불편 없이. 자, 다음 뉴스 갈까요? 중국 의학자가 노벨상을 수상을 했죠, 이번에. 그렇죠. 네,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한의협의 반응 때문에 네. 약간의 뉴스가 있었는데. 있었죠. 좀 전해주시죠. 중국의
그 전통의학 연구원의 투유유 교수가 중국 의학자 최초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한 한의사협회에서 이 중국 의학의 쾌거라면서 이제 정부도 어서 한의학에 대한 제도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뭐 노벨 위원회는 아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중국 전통의학의 상을 준 게 아니라 전통의학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새로운 약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이제 상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때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분위기, 그 기자회견장 분위기를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예. 분명히 아마 중국계 기자였을 거예요. 중국 전통의학의 상을 준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팍 끊더니 그거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전통의학의 상을 준 게 아니라는 게 매우 중요한 It's very important 뭐 이러면서 얘기를 이제 해가지고 약간 웃었는데 저희는 그렇죠. 네. 그 동영상을 안 보셨는지 한의협에서는 법성 물어가지고 막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냥 흐지부지 뭐 이렇게 됐죠. 없어졌죠. 자기 아시니까 그분들도 이제 대충 내용을 이제 보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싶으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좀 부럽긴 합니다. 뭐 네. 우리도 한의학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돈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한의사가 되고 했는데 돈도 많이 국가에서 연구비도 내고 우리도 이렇게 좀 하면 좋을 텐데 자연 재료에서 뭐 뽑아내가지고 이 세계적인 이 정말 좋은 약이더만요. 네, 맞아요. 이거 찾아보면 진짜 좋은 약이에요. 기생충 퇴치에 그러니까 인류에 정말 큰 공헌을 한 진짜 약이더라고요. 큰 공헌을 한 약입니다. 이게 노벨상을 왜 인재받았지 이런 그럴 정도로. 생각을 할 정도고 우리 그때 나는 의사다의 그 서민 교수 기생충 맞아요. 전공자 나와가지고 얘기 들려주는데 이 투유유 교수는 서민 교수 생각에는 20년 전부터 노벨상을 받았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본인의 책에다가 앞으로 노벨상 기생충 분야에서 탈 사람 투유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미. 맞아요. 예전에 한번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뭐였죠? 무슨 눈이든가요? 뭐 하여튼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큰 업적을 쌓아서 충분히 노벨상을 받을 만한 분이 받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받을 만한 분이 받으신. 네. 이분의 수상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좀 기초의학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요. 뭐 노벨상 시즌에 늘 나오는 이야기. 매번 나오는 이야기긴 한데. 네. 다음 뉴스. 네. 가짜도 진짜도 문제다. 백수호 효능 논란. 이거는 진짜. 백수호가 올해였군요. 네, 백수호. 4월달에 있었던 일이네요. 이거는. 한국 소비자원이 이제 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백수호 제품 32개의 원료 진위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9.4%, 10%도 안 되는 이제 3개 제품에만 백수호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뭐 65.6%인 21개 제품에는 백수호 대신에 이어모피소만을 원료로 사용한 걸로 나타나서 논란이 됐었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 가짜 백수호가 문제가 됐는데 이 논란이 터지고 났더니 이제 일부에서는 그럼 진짜 백수호는 응? 먹을만한 거냐, 맞아요. 효과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이 어디서 주장했었죠? 이게 진짜 백수호도 이 택도 없는 이야기다.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는 가짜고 진짜도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진짜 백수호 같은 경우에는 그 효능이 그 여성 갱년기 치료인데 이제 가정의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관련된 그 임상시험 논문 수가 매우 적다고 역시 임상적인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그 회사가 그 회사 사실상 거의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했었는데 그 회사는 거의 아무 제재를 안 받지 않았어요? 이게 메르스 맞습니다. 때문에 묻혔죠. 그렇죠. 네. 메르스로 인해서 이익을 본. 네.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최저가까지 내려갔었는데 주가가 다시 올랐어요. 그런가요? 예. 네. 뭐 예정처럼 뭐 회복되지는 않았는데 매출이 뭐, 크게 줄긴 했을 텐데. 예, 상장 폐지도 안 됐고 네. 뭐 계속 뭐 지금 좀 지나면 또 잊어먹고 이제 또 드시겠죠. 근데 진짜 한 4월 정도에 터졌던 사건들에서 좀 메르스 수혜를 본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게. 그 예전 2014년도에 그 시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올랐다가 그때 직격탄 맞고 떨어졌다가 거의 휴지처럼 됐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야, 그 누가 경영하는지 굉장히
장사를 잘하시나 봐요. 유능하신 분이네. 재수가 좋은 거죠. 예. 그때 당시엔 거의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럼요. 그때 안에 난리다. 막 그래서 난리가 나서 뭐 텔레비도 나오고 뭐 그 관련된 그 뭐 유사 제품 판대도 다 환불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갑자기 메르스가 딱 터진 거야. 네. 근데 이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그 회사가 정말 장사를 잘하는 게 사실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그 풀떼가리들은 많이 되게 있죠. 많잖아요. 많아요. 네. 저 경동시장 가면 막 여러 개 있잖아. 그리고 그 뭐지 삼시세끼에 보면 왜 야관문 야관문. 정선편에서 삼시세끼 안 봐요? 예, 저 안 보입니다. 네, 안 보는군요. 응. 야관문 야관문이라고 압니다. 이제 압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남자한테 좋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그건 유머 코드로 그렇죠, 자꾸 그렇죠. 마시고 뭐 아니 결혼도 들고 할 때 왜 다니면서 마셔요 막. 이러고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될 만큼 그런 류의 것 중에 하나 아니에요? 제가 백수호를 너무 지금 폄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명예훼손인가? 백수호가 소송 거나요? 근데 몰라요? 이게 타깃이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러지? 그 커뮤니티에서 뭐 입소문 이런 거 한번 타면 확 좀 풀리고 좀 이런 그렇죠. 예, 이런 게 좀 있을 그런 거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경우는 타깃이 하여튼 요거 정말 약간 좀 황당한 다시 한번 저희가 상기시켜 드리면 되죠. 백수호는 굳이 뭐 돈을 주고 안 사 드셔도 하여튼 정말 좀 이상한 게 어쨌든 진짜 백수호의 효능이 있다 없다는 별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가짜 백수호가 유통돼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아무리 메르스 때문에 묻혔다고는 하지만 고의로 이 이엽 우피소를 넣었다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수사는 종결.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 드신 분들만 지금 된 거죠. 이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서부지청에 의학 전담팀이 생기고 거의 최초의 사건이었을 텐데 예. 성과를 세게 보면. 뺐는데 칼집으로 다시 이상하네. 돌아가네. 예. 되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음모론이나 이런 이상한 그렇죠. 루머들이 막 그렇죠, 도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네. 뭐가 관련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들은 건 없죠. 그런 건 들은 거 없습니다. 참 하여튼 신기합니다. 예. 주가는 다 회복되고 법적 책임도 전혀 지지 않고 수사는 종결되고 하여튼 네, 백수원 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뉴스는 웰다잉의 한 걸음 연명의료법 제도화 눈앞 이런 제목이 붙어 있네요. 네,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이거 아직 통과가 안 됐죠. 됐죠. 아직 안 되고 있는데 19대에 꼭 돼야 될 텐데. 지금 법사위에 들어가 있나요? 법사위에 있습니다. 법사위에 있는 걸로. 네. 지금 뭐 일부 기독교 단체나 이런 데서 약간 시비 걸고 그렇겠죠. 그리고 한의사들 또 일부에서 우리도 이거 하게 해달라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의 마지막 진통이 있긴 한데 자 어쨌든 연명의료법은 뭐 필요합니다. 꼭 그럼요. 통과돼야 되는 거 저희가 뭐 여러 번 전해드렸으니까 예. 그래요. 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죽음 측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실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이런 것들이 조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보장이 좀 덜 됐죠. 근데 이 법 자체는 이제 죽음에 대한 선택, 질에 대한 선택 이런 것들도 이제 환자한테 좀 많이 맡기자. 그렇죠.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선진국들에서는 상당히 많이 보편화돼 있죠. 법 체계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 연세대 김할머니 사건 때문에 이제 촉발이 됐는데 법제화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뭔가 이렇게 치료하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치료 그렇죠. 안 하고 그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안 되죠. 어차피 돌아가시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있는 분들은 한테 조금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뭐 유럽의 뭐 이런 좀 선진화된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안락사 이런 것들도 그럼요. 있고 이런 나라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연명의료 중단할 수 있는 이게 그 무조건 그쪽으로 호스피스를 가야 된다 그렇죠. 강제도 아니에요. 선택권을 아닙니다. 주는 거기 때문에 호스피스 싫은 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의 치료를 받는 건 가능합니다.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마치 뭐 이 법이 통과되면 그 마지막 순간에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조금만 위태로워지면은 중환자실에서 나와야 되는 거냐 그럼요.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다음 뉴스는 요거는 글쎄 우리나라 의사협회가 잘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한국의 문제를 외국에 왜 굳이 알렸냐라고 비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쇼닥터 가이드라인 그 우리나라 의사협회에서 네. 만든 게 세계 의사회에서도 채택이 됐어요. 예, 윤리규정. 윤리규정으로 예.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도 이런 문제가 있긴 있나 보죠? 있어요. 예. 아, 있군요. 네, 당연히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우리보다 뭐 심하냐 덜하냐의 차이지 다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정도의 차이라서 그런지 이 쇼닥터 가이드라인을 윤리규정으로 채택할 때 이제 문구의 수정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체 이제 뭐 광고에 그 의사가 상업적인 상품의 마케팅이나 판매, 광고에 일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안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일체라는 표현이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일체는 그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In any way죠. In any way.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올린 안에는 상업적 상품의 마케팅, 판매 또는 광고에 일체 관여해서는 안 되며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뺐군요. 일체 빼고 그냥 관여해서는 안 되며라고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더 글쎄요. 맞는 같은 건가요? 말 아니에요? 관여해서 안 된다냐 안 된다 하고 일체 관여해서 안 된다 하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표현의 강도가 느낌이 좀 다른 것 뿐이죠. 뭐 일체라고 하면 이제 예외가 없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냥 아, 예외 없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의미상 예외가 있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예. 네버의 의미일 거예요. 네버 절대 안 된다는 거 하고 그냥 안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다. 뭐 룸을 준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쇼닥터라는 그 용어도 계속 세계의사회에서 좀 쓰기로 한 거예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용어 자체가 또 인정이 됐네. 쇼 닥터. 원래 있는 말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온 말인데 아, 영어를 만들어줬군요. 영어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쇼닥터라는 말을. 쇼닥터. 근데 이제 특이한 만한 사항은 의사협회에서 요 안건을 발의한 게 지난 4월달 이 노르웨이 오슬로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세계의사회 이사회 안건으로 올린 건데 6개월 만에 총회까지 통과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랍니다. 그렇군요. 되게 뭐 이런 안건이 발의가 되면은 총회 통과까지 보통 뭐 2, 3년 걸리는 거는 기본이라는데 6개월 만에 통과가 된 거는 우리나라 의사협회 위상이 그만큼 높은 거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근데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만들 정도로 생각을 안 한 거지. 큰 일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들고 가서 봤더니 그럴 수도 있겠다. 참신한데 이거 하자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이게 그 올라간 가이드라인 이름은 여기 이 의사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 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쇼닥터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네. 아 그럼 쇼닥터란 말을 인정한 건 아닌가요? 아니 그 영어 문장에 쇼닥터라는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한정호 구하자 발벗고 나서는 의사들. 야, 요건 이제 좀 복잡한 문제. 요거는 진짜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이제 김변이 잘 아시는 명예훼손 문제죠. 네. 넥시아 관련해서. 넥시아 사건의 이제 짜투리죠, 이거. 네, 충북대 이제 한정호 교수가 그 이제 넥시아 효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자 당국대 최원철 특임부총장이 명예훼손으로 한 교수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 의사회와 이제 뭐 의협에서도 그렇고 한 교수 구명 운동에 나선 거죠. 이게 근데 고소한 거는 꽤 오래전이죠. 한참 됐죠. 한참 됐죠. 지금 어떻게 되네 판결이? 구형이 지금 2년을 2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역 2년 구형. 곧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아직 안 나왔죠. 네. 네, 이제 뭐 구형 이제 소식이 나오자 이제 뭐 의사회도 그렇고 의협에서도 뭐 넥시아 효능 검증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근데 넥시아는 참 이건 저희도 여러 번 해드려서 네. 잘 아실 텐데. 정부가 좀 나서야 되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이 정도면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정부는 나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네,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나설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네. 정말 그런 어떤 일부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역적으로 취급을 받는기도 하더라고요. 넥시아 환자들이 잘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정우 교수께서 이제 그때 이제 발언을 한참 하실 때 문제가 된 발언을 하실 때. 그 환자분들한테도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마루타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은 조금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을 만들었던 것도 있어요. 환자들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마루타 삼아서 이렇게 그렇죠. 쓰고 이제 있다라고 그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당국대 측에서는
임상시험이 중단된 이유가 한 교수의 협박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런 주장을 했고. 그렇게 영향력이 강해요? 그러게요. 한 교수가 그래서 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전화한다고 그 많은 병원들이 임상시험을 중단할 리가 있겠냐라고 뭐 부인을 했고요. 또 환자단체 연합회에서도 진상규명 좀 해달라. 그렇죠, 그렇죠. 네, 정부가 나서라. 이런 한 1년간 위원회 뭐 이걸 운영했는데 사실상 결론을 못 냈고 네. 자료가 이런 게 없어서. 그리고 임상시험이 아주 일찌감치 사실상 네, 종료되어 다 있었는데 네. 중단된 사실도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뭐 이런 뉴스도 또 최근에 있었고요. 나오고 있고. 네. 어떻게 보세요? 내년쯤에는 이제 올해인지 이제 2016년쯤에는 넥시아 논란이 좀 정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죠. 이제 지금 구형까지 된 상황에서 어찌됐든 이제 아니 한정호 교수 사건 말고 넥시아 자체는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넥시아 자체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근데 이 정도까지 되면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정부가 그럴 의지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이 상태가 계속 아마도 계속 누가 정리해주지 않으면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넥시아가 진짜로 좋은 약이면 이거 투유유 교수 그럼요. 이거 노벨상 그러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걸랑요. 네. 노벨상 받아야죠. 말기암 환자를 치료하는 기적의 그러니까. 약인데 지금 이게 100% 노벨상이걸랑요. 이거는 100%. 그러면 올리면 바로 그냥 100% 노벨상이고 네. 이건 이제 몇 년 후에 받느냐. 그렇죠. 그 문제죠. 응? 이게 심사해서 죽은 사람은 못 받기 때문에 하여튼 받을 때까지 건강만 그렇죠, 유지하면 그렇죠. 100% 언젠가는 받는 받는 건데 그거 왜 정부에서 안 도와주냐고. 말이 차라리 기적의 항암제를 정부 보고 검증해달라는 게 이게 진짜임을 확인해 주라는 거죠. 진짜라면. 그럼요. 예. 진짜이면 노벨상 받을 거고 가짜이면은 못하게 해야죠. 환자들이 괜히 돈 쓰면 안 되니까 양당 간의 결정을 좀 해주라는 건데. 아니 심지어 단국대 측에서도 이쯤 되면 복지부가 좀 나서달라고 그때 저희가 한번 인터뷰에서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럼 다 원하고 있는데 복지부만 못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임상시험이 지금 중단된 상태면 그 현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상시험을 뭐 해야 뭐 그러니까요. 뭘 팔든 개발하든 할 텐데 임상시험은 중단돼 있다는 뜻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냥 가겠다는 건지 야매로 그렇죠. 슬금슬금 이렇게 뭐 팔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지금 최원철 그 전 특임부총장은 현재는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죠. 단국대의 소속은 지금 있으신데 네. 특임부총장 타이틀은 떼셨고 주로 해외에 많이 계신다고. 국내에 있는 시간보다는 해외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전화번호 몰라요? 최원철 교수 전화번호는 제가 몰라요. 연락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 좀 여쭤보여요. 저도 궁금하긴 한데 임상시험이 원래 저도 얼마 전까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 임상시험의 그렇게 알고 있었죠. 수준이나 규모는 뭐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임상시험이 안 되고 있었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지? 근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임상시험이 중단된 약도 판매가 돼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약인데 판매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예. 계속 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는 그것도 제재하지 않고 임상시험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넥시아 지금 팔고 있습니다. 넥시아 글로벌 센터에서 단국대에서 아직도 그 운영 중에 있고요. 의료계나 한 교수가 이 징역 2년까지 구형받은 거는 사실 굉장히 이제 말을 좀 세게 하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있고 실제로 한정호 교수도 너무 좀 오버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무조건 지금 한 교수를 옹호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입장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그걸랑 이게 임상시험 중인 약이면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럼요. 돈을 받으면 안 되죠. 지금 전 세계의 우리나라에서도 뭐 수많은 약들이 현재 임상시험 진행 중인데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거는 환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위험과 혜택이 있고 하는데 참여하시겠느냐. 예. 오히려 그리고 참여하면 오히려 돈을 주는 경우도 있죠. 검사나 이런 거 다 무료로 해드리고 그 약사법 위반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수많은 법 위반이라고 의료계에서는 계속 주장해 왔는데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거죠. 애매한 진짜 이상한 사건입니다 이거. 예, 이상하네요. 진짜 블랙홀 같은. 왜 이대로 냅두는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언저리 뉴스는 넥시아는 사실 올해는 뭐 큰 사건이 없었어요. 계속 그렇죠.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로 쭉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이 한 교수가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이게 좀 약간 의사들이 확 이제 아니 지금 저 네. 잘못한 이상한 사람 지적했다고 해서 징역을 지금 가라고 말이 되냐 말이 뭐 되냐 이런 이런 지금 거죠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는 건데 한 교수도 사실 좀 딱하게 됐고요. 심지어 이 한 교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슨 공무원 국립대학교 병원 교수를 사칭했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런 비판까지 나오는데 한 교수는 신분이 임상 교수거든요. 네. 그 뭐 대학병원에 뭐 아는 분은 다 아시지만 이제 교육부에 등록된 정식 교수가 있고 병원이 채용한 임상 교수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연구 교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임상 교수나 연구 교수들이 다 우리가 부를 때 그냥 교수라고. 생략해서 네. 교수라고 부르고 본인들도 뭐 어느 병원에 있는 임상 교수 누굽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교수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런 그럼요. 건데 네. 그거를 지금 사칭했다라고 또 주장하면서 괴롭히고 한 교수도 참 어떻게 본질을 지냈는지.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네. 방론 갖고만 그러니까요. 서로 이러고 네. 치고받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이 업계에서 도는 이야기는 이 최원철 교수 측에서 이 한 교수를 이렇게 세게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유가 그 다른 사람들 보고 못하게 하지. 우리 건드리면 이렇게 할 거야. 피곤하다. 네. 그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주유소 습격 사건. 한 놈만. 한 놈만 팬다. 그런 차원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런 얘기가 있죠. 다행이에요. 네. 절 우리도 꽤 많이 했었는데. 저를 그 한 놈으로 네. 택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줬으면 좋겠구만. 왜? 아이고 요새 사건도 없고 그러니까 박쌤 변호나 하게. 네. 자, 뭐 마지막 마지막 뉴스 봅시다. 요거 정말 손금 진료. 해프닝. 네. 올해의 히트 해프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한다고 하는 이제 한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낸 건데요. 이제 관련 지역 보건소가 의료법 위반 아니냐면서 이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는데 복지부는 손금 진료는 한의학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제 한의협이 좀 반응이 재밌는데요. 한의협은 손금 진료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한의학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보여서 복지부를 좀 당황스럽게 했죠. 진짜 이상한 저희가 참나. 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거 뭐 앞으로 어떻게 되고 아무것도 말고 없는 거예요? 없이 그냥 없는 겁니다. 이제 복지부는 이미 그렇게 내려버렸기 때문에. 복지부의 행정 유권 해석인 거죠? 예, 유권에서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의협과는 무관하죠. 네. 그렇죠, 상관없죠. 네. 근데 한의협에서 이거는 한의학 아니라고 했는데 한의협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복지부에 이제 재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 유권에서 다시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아무튼 되게 웃긴 상황인 거죠, 지금. 복지부는 뭐 이제 이게 손금만 봐서 그렇게 처분을 내린 게 아니다라고 뒤에 그렇죠, 답변을 뭐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무슨 뭐라 그러죠? 이거 이렇게 재는 거 이거? 진맥. 진맥하고 뭐 안색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손금까지 같이 본 거지. 손금만 봐서 했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복지부가 했었죠. 네. 그래서 당연히 한의협도 맞아. 우리 원래 이렇게 할 때 우리 원래 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너무 단호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참 이 홈페이지 그 손금 보는 병원 홈페이지 보면 손을 보고 병을 안다. 한의원 우리 땡땡 한의원에서는 손금을 보고 진단 진료. 생명선, 지혜선, 감정선 뭐 이거 다 해가지고 손금 보고 진료한다고 그냥 그렇게 자기가 써놨거든요. 써놨었죠. 네. 그리고 한의협에서도 이건 한의학 근거 없어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보건소에서 적발을 했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게 참 웃기는 일이었어요. 예, 사주팔자 보시는 분들 손금으로 보셨다가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네요. 그 사주 얘기 나와서 그 똑같은 사건이 최근에 또 그렇죠. 일어났죠. 사주팔자 본다는. 사주로 체질을 분석해가지고 맹장염 맹장염을 사주로 분석하는 건 노벨상인데 이것도. 사주로 체질을 분석해서 맹장염, 담낭염, 폐렴 같은 급성 질환과 알러지 질환 등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경상남도 B 한의원. 여기 민원이 들어왔는데 복지부가 답을 안 해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그렇죠 지금. 요거는 그냥 아무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고민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바로 나오진 지금 않습니다. 사실 네. 한의협에서 일관되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별 한의원들은 또 이렇게 또 아주 프리미티브한 원시적인 방식으로 한의학을 좀 하시니 참 이게
한의업도 아주 골치 아플 거예요. 예. 혹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이게 손금 민원이 딱 들어왔을 때 정부에서 이건 안 돼라고 아니지 안 돼가 아니라 괜찮아라고 했는데 한의업에서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 좀 저 체면이 상했잖아요. 우스워졌잖아. 그래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까봐 뭐지? 사주로 하는 거 민원이 딱 들어왔는데 괜찮아 이랬다가 한의업이 또 안 돼. 한의업에서 안 돼 그러면은 더 웃기잖아. 그럼 또 이게 괜찮아라고 하려니까 좀 그렇고 안 된다고 하자니 안 된다고 하면 되잖아. 이게 동의보감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동의보감에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동의보감 뭐 황제내경 이런데 혹시 관련된 게 있나 그런 거. 그러면 결과 저 판결 뭐라 그래 입장 나올 때까지 되게 오래 걸리겠네. 오래 걸릴 수 있죠. 동의보감 꽤 두껍잖아요. 뭐. 두껍고 어렵고 한자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요 사주팔자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기다려야만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병신년에 나오겠죠. 뭐. 네. 네, 병신년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네. 자, 저희가 새해 첫 방송인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날짜상 저희가 지금 이제 송년 특집을 정해드렸는데 네. 2016년 이 보건의료계 전망이나 짧게 한마디 하고 정리할까요? 제가 할까요? 보건의료계 2016년 보건의료계 전망은 진짜 뭐랄까 큰 싸움이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 큰 판이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 오래간만에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네요. 네. 정수홍 기자는 어떻게 전망?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워낙 첨예한 이슈들이 많아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새싸움도 있고 어느 좀 단체가 좀 유리한 입장을 찾아야 할지 좀 많이 주목해야 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변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그럴 것 같은데 또 국가적으로는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총선 변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 예, 총선이 있어서 이게 총선을 타고 더 세질지, 총선 때문에 잠잠해질지, 그거는 좀 봐야겠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은 약간 며칠 정도는 임시국회가 그래도 한두 번 열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렇죠. 19대 국회 막판에 원래 그 법안이 그 회기 막판에 또 통과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뭔가가 이렇게 또 쑥쑥쑥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될 것도 있을 거고. 네. 보건의료에 관련해가지고 굵직굵직한 것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그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위헌이다. 뭐 이런 것도 나왔고 오늘 다음 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뭐 의료 또 1인 1개소법 같은 것도 뭐 그런 것도 공청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우리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그 문제가 생기면 병원도 폐쇄하는 그런 규정들이 위헌 신청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의료계에도 그 사법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2016년도를 또 장식할 것 같습니다. 네. 2016년에도 김변이 뭔가 많은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률 관련 이슈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자, 어쨌든 2000년 의료대란 이후 가장 뜨거운 한 해가 될지도 모르는 2016년이 밝았습니다. 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또 개인이 행복하게 사는 거는 또 각자 또 알아서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너무 큰 욕심 부리시지 말고 자, 2016년에 작은 거 하나라도 목표를 하나 세워가지고 박쌤은 필라테스 2회 하세요. 1회 하시던 거. 예. 1회라도 꾸준히 하는 것도 힘듭니다. 네. 자, 하여튼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2016년에도 저희 희구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두들 건강하세요. 네, 오늘 2016년 1월 1일자 희구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정명회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즈 댓글, 이메일 라디오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6년 1월 1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